자, 제2절 사건 성취와 보안 수사 요구입니다. 58조는 보시고 59조를 갑니다. 자, 중요한 주문인데요. 자, 별표를 치시고 자, 1항 봅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동그라미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끊고요. 그것이 개정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 조문이 개정이 됐죠. 처음에 이 수사준칙 규정이 만들어질 문재인 당시에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잖아요. 그래서 이 59조 보안수사 요구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경찰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안수사가 안 됐었습니다. 수사권 박탈이니까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수사가 많이 막히잖아요. 많이 막히다 보니까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수사준칙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령, 즉 국무회에서 개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직접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특별히부터 가로 열고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빼고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파트에서는 앞에서는 뭐였어요? 앞에서는 하거나 또는 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대등관계였지만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서는 대등관계가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버리죠. 자,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을 때 1개월이란 숫자를 알아둬야 되겠죠? 뭐 2개월, 3개월 하면 틀립니다. 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검사가 해당 피의 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안 수사를 했을 때 3번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4번 검사와 경찰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 대상, 앞에서 읽었네요. 법령 적용에 관하여 협의를 마치고 송치했을 때 그때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이 59조가 이번에 수사준칙 규정 개정된 조문 중에서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이 59조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9조는 이 1항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번도 같이 봐두셔야 돼요. 1, 2, 3, 4번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뭐 2번, 3번, 4번은 쉽지만 요 1개월짜리는 출제하기 좋거든요. 숫자를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여부 관련해서는 직접이 원칙이다는 부분. 자, 그 외에 뭐 2항도 신설됐고 3항도 개정이 됐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밑에도 뭐 개정이라 하지만 조문 항 3항이냐 4항이냐 옛날에 2항 3항이었지만 지금은 3, 4항으로 숫자만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60조를 가죠. 자, 방법과 절차입니다. 검사는 보안 수사 요구할 때 역시 서면이죠. 서면. 자, 서면과 함께 서류 증거물 등을 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고 끊어보세요. 자, 보안 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원래 함께 송부하는 게 원칙인데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쓰시고요. 예외 조항도 있더라.
요 사망 체크합니다. 사망이 신설됐습니다. 자, 보안수사가 접수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어요. 예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지만 지금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빨간 펜 동그라미 치시고, 자, 색깔 칠할게요.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자, 61조입니다. 검찰총장, 검사장은 경찰관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역시 서면에 적어서 통보하면 되고요. 이 직무배제 요구받은 경찰서장은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자 20일 나왔습니다. 30일 하면 틀리고 10일 하면 틀립니다. 20일 이내에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1항하고 2항을 좀 비교하시면 1항은 직무배제가 있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2항에서는 직무배제만 있지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1항과 마찬가지로 직무배제 또는 징계 하면 틀려요. 여기서는 징계가 빠진다. 직무배제일 때만 20일 내에 배제하면 되고 사망에서는 직무배제나 징계가 다 들어오죠. 여기 징계도 들어옵니다. 통보해주면 됩니다. 자, 62조 가보죠. 자, 간부시험에 나왔네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불송치 이유를 적은 결정서와 관계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자, 63조. 자,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법 조문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자, 빨간색으로 90일 동그라미. 숫자가 많이 나오죠? 자, 끊고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90일이 지나더라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을 묶어볼게요. 자,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허위, 위조,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자, 1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경찰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숫자를 좀 받으시면 돼요. 90일이다. 원칙적으로 90일이고, 지났더라도 새롭거나 위조, 변조 등이 있을 때 90일이 지나더라도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여기는 원칙이라 했습니다. 90일이 원칙이다. 여기는 예외이고요. 자, 나머지 것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항을 가볼게요. 체크하시고 신설됐습니다. 자, 재수사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여기도 접수죠. 3개월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색깔 칠할게요. 위에도 서면입니다. 자, 밑에 처리 결과. 자,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했을 때 다음 구분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자, 출제 됐죠? 자, 1번, 2번을 묶으시고요. 혐의가 있을 때, 자, 혐의가 있을 때, 그냥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때, 자,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면 됩니다. 불송치를 유지할 때에도 그 이유와 내용을 적어서 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혐의가 있든 불송치 결정을 여전히 유지하든 간에 다 검사에게 1번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면 되지만 2번은 거기 보낼 게 없잖아요. 유지니까요. 그때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보낼 필요는 없고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서 통보해주면 됩니다. 자, 2항 가보죠. 2항을 체크하시고 자, 1항 이호입니다. 이호가 어딘지 아시죠? 이거잖아요, 이거. 자, 이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재수사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쵸?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일단 끊어보세요. 다만 검사가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서 아는 위법이나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을 수사가 필요할 필요가 있는 다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련 법령, 법리에 위반될 때. 두 번째,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여 재수사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 물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하는 사람들은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모르니까 일단 가로 열고 닫을게요. 이 가로 열고 닫는 부분은 뭐냐면 출제 가능성을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번에 예외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또다시 재수사 요청이 안 된다고요. 3번 송부받은 관계서류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할 때. 그다음에 공소시효 형사소권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을 때. 이때는 또다시 시정되지 않아서 또다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다시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 방금 읽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사항 갑니다.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자, 검사는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죠. 여기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해야 한다. 어떨 때? 이럴 때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단서입니다. 단서 같은 경우에는 30일 내에 요구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 제한이 있네요.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 보면 신설되어 있다 했는데 신설이 아닙니다. 조문 숫자가 바뀐 거야. 그래서 30일은 여전히 예전에도 있었어요. 개정되기 전에도 30일짜리는. 65조입니다. 경찰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중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송부하면 됩니다. 이 지문도 출제가 됐네요. 자, 제5장 보칙. 자, 재정 신청 보고 오세요. 우리 교재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수사 파트 거의 끝나는 무렵에 재정 신청 나오니까 그 파트 보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재정 신청 66조 보시면 됩니다. 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입니다. 형소법 260조 2항에 나와요. 3호라고 되어 있는데 3호가 뭐냐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 조문입니다. 중요 조문이죠. 30일 전까지 시효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소 시효가 아니고 공소 제기입니다. 공소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경찰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검찰청 검사 등은 즉시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쵸? 빨리 수사 관련된 서류를 넘기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빨리 수사를 하거나 해놓았다면 관련 자료를 빨리 받아서 공소제기 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간부시험에 나왔네요. 이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재정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기각 결정합니다.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기각되었다고 하는 부분 그 결정서를 경찰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여기도 즉시네요. 왜 즉시라고 할까? 공소시효 30일밖에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즉시지, 그쵸? 즉시 빨리 통보하고 빨리 보내고 하면 됩니다. 자, 67조죠. 자, 형사사법 업무 관련된 문서 작성할 때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 킥스입니다. 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69조. 자, 열람복사 갑니다. 이 열람복사는 뭐죠? 수사기록도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무기대등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변호사 시험에서도 1항이 나왔는데요. 자, 피의자 사건 관계인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본인이 제출한 서류 전부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피의자 관계 같은 사람입니다. 역시 불기소 결정하거나 불송치 결정했을 때 역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할 수 있느냐면요. 고소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 이런 것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밑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역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보면요. 자, 가로 열고 법정대리인, 그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위임장,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1항부터 4항까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람복사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검사나 경찰은 신청을 받았을 때 무슨 우려가 있거나 무슨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하면 됩니다. 자, 70조. 자, 이 시행규칙 규정을 해석하거나 개정할 때는 법무부네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죠.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되고요. 자,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시행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 개정령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조항에서 이 수사준칙 규정에서 빠진 부분 조문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 뒤에도 나오니까요. 그때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